오늘은 우리 사람의 특성, 즉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많은 집 사람들은 똑같은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뭔가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은 결코 DNA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 지구 문명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단 줄 알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아왔던 세계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한 것은 우리한테는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문명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보이는 세계를 말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잘 몰랐던, 그리고 이상하게 느껴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치 미신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면은 미신처럼 들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구 문명은 점점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 쪽으로 지금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전자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자파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파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그냥 몸에 나쁘다 그러면 나쁜 줄만 알고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자세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자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기, 즉 여러분들 지금 이 불 들어오는 것도 전부 다 전기죠. 이 전기가 이렇게 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일종의 파장을 갖고선 꼭 여기만 비추는 게 아니라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라는 건 뭐예요? 자석 같은 겁니다. 자석. 밀고 당기는 거. 이 자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중간에 뭐가 있으니까 서로 붙고 떨어지고 밀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전기의 파장과 전자파의 파장을 섞은 것을 전자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자파라고 했든지 이 전자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듯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에너지와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끌어당기는 에너지에 의해서 끌어 들어온 것을, 즉 여러분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눈앞에 있는 걸 여러분들 눈에다 갖다가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기 싫어도 눈만 뜨고 여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됐든 저 사람이 됐든 똑같이 들어갑니다. 나는 이걸 보기가 싫네. 그러고서 눈 뜨고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끌어당긴 에너지가 끌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뭐 이어폰을 꽂거나 귀를 막은 다음에는 안 들을 수가 있지만 어차피 들리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어오는 것은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끌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끌어당겨서 보고 듣고 했던 것이 여러분들의 안에 하나씩 쌓여가지고, 그리고 이 쌓인 세계 안에서 여러분들은 의식 활동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있는 현실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모든 말은 거의가 다 틀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얘기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나는 생각한다라는 얘기지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억울한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모르면
여러분들이 아는 식으로 대답하니까 처음 보는 것들은 우리 지구인들은 우리 얼핏 보면 우리 지구인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은 뭐 똑똑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매우 뭐라 그럴까 미련하다 그럴까 어쨌든 우리는 정확하게 그렇게 바라보는 힘이 일단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런 사람이 다 있나라는 것은 저 사람이 끔찍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본인은 끔찍하다는 걸 몰라요.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속안에서 그렇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고 듣고 쌓아왔던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성은 본인은 더더욱 몰라요. 옆에 사람은 보면은 뭐 저래 하고선 느낄 수가 있지만 본인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모난 통도 있고 세모난 통도 있고 찌그러진 통도 있는데 찌그러진 통이 됐든 세모통이 됐든 네모난 통이 됐든 동그란 통이 됐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했으면 그냥 그게 전부 다 그게 원래부터 이 세상에 다 그런 건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찌그러진 통이냐 세모통이냐 하는 것을 특성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런 속 안에서 그 틀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인성이라 그럽니다. 인성. 근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이 천성검사의 천성은 하늘로부터 받아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있는 천체로부터 받아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체가 그냥 단순하게 존재하는 곳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것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은 끌어온 에너지에 의해서 저렇게 물체로 있지만 저 물체도 지금 뭔가 뻗어나가는 힘이 동시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우리 몸에 어떤 전자파처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고선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우리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똑똑했어요. 왜냐면은 서양 사람들은 옛날엔 몰랐어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면 거듭 얘기하지만 파도가 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바다에 가면은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근데 사람들은 옛날에 서양 사람들은 왜 파도가 치는지를 몰랐어요. 우리 동양은 알고 있었어요. 파도가 치는 이유는 여기 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에. 그래서 달이 가까이 오면은 파도가 일로 밀려가요. 여기가 백사장인데. 그럼 땅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이렇게 멀리 가면은 얘가 따라갑니다. 그러면 달과 우리 지구 사이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것은 바로 뻗어나가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뻗어나가는 에너지 안의 핵심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지만 뻗어나가는 에너지 자체는 우주심입니다. 그리고 우주심은 근본이 자의식의 핵심은 나한테 있지만 우주심의 핵심은 우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주심에 의해서 이것이 끌려오고 딸려나가고 하는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작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자세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이 밤하늘에 반딧불이 많이 깜빡깜빡거렸어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반딧불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딧불을 한 마리 한 마리씩 떨어뜨려 놓으면은 반딧불은 각각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러나 한 나무 위에 하나씩 계속해서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떨어뜨려 놓으면은 얼마 안 있다가 반딧불들은 모두 전부 다 똑같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리고 옛날에 갈릴레이는
성당 천장 위에 걸려있는 샹들리에가 흔들리는 현상을 관찰하다가 진폭이 이렇게 짧거나 크거나 관계없이 이 주기가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샹들리에가 흔들리는 게 이렇게 조그만 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넓은 게 흔들리거나 이 거리는 짧더라도 흔들리는 게 똑같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갈릴레이는 진자의 등시성이라고 말했어요. 진자가 움직이는 것이 등시성, 같다 이거예요. 같다. 그리고 17세기에 네덜란드의 천문학자인 호이겐스는 취미가 뭐냐면 그 사람의 취미생활은 괴정시계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종의 괴정시계를 모아놓고 집에 벽에다 갖다 쫙 붙여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안의 모든 괴정시계들이 시침과 분침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시계는 각각 틀렸습니다. 원래 이 우주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계가 똑같이 움직일 리가 없죠. 그런데 호이겐슨의 집에 있는 벽에 올려있는 괴정시계는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분침과 시침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이겐슨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누가 이 내 괴정시계를 이렇게 다 똑같은 시간으로 맞춰놓은 거냐 이러면서 범인을 찾고야 말겠어 하고 다시 신침과 부침을 제각기 막 움직여놨어요. 그래 놓고서는 한참 동안 또 방 안에 누가 못 들어가게 문을 철저하게 잠그면서 그걸 관찰을 하니까 얼마 후에 이 괴정시계들이 시침과 분침이 사람이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즉 이 괴정시계의 추들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도 움직였다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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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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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우주심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물체는 우리 마음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마음처럼 느껴지는 건 아니겠지만 물체도 역시 똑같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우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심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이 우주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호이겐스 시대에만 해도 시계가 각각 다 다르게 움직였어요. 다르게 움직였는데 한 공간 안에다가 한 벽에다가 붙여놓으면은 시계가 전부 다 똑같게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정답은 그 중에 가장 큰 추가 움직이는 것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이겐스의 시계들처럼 반복적으로 추가 움직이면 추들은 우주심을 통해 가장 큰 추를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주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시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육각형 세계, 이 육각세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지금 교육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육각세계에 대한 에너지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육각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고 들은 것은 없어도 왠가 사람들이 전부 다 요즘은 육각을 많이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 텔레비를 보세요. 텔레비 보면 요즘은 여기저기 육각 모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게 직접 우리가 입과 귀로는 서로 전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우주심을 통해서 지금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앞으로의 문명시대, 즉 파동문명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천성이라는 건, 특성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태양,
지구는 누구나 대체로 대동소이합니다. 또 달, 수성, 목성 이런 별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 변화가 바로 여러분들의 천성이 되고 그 천성을 여러분들은 인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슨 점쟁이가 점치듯이 이걸 가지고 운명을 알 수 있나요? 라고 말하는데 운명은 사실 알 수는 있죠. 돌멩이냐 밀가루냐, 그럼 밀가루가 오래 가겠어요? 돌멩이가 오래 가겠어요? 대충 보면 돌멩이가 더 오래 가죠. 그러니까 돌멩이가 더 오래 산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천성은 운명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운명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많은 교육기관에서 인성교육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뀐다는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의 안 변합니다. 예. 돌멩이가 나무로 안 변해요. 돌멩이는 처음부터 돌멩이고, 처음부터 물은 물이지, 물이 돌멩이로 됐다, 돌멩이가 물이 됐다는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서글프게 느껴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은, 왜냐면 상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흘러가는 거죠. 아, 나는 안 흘러왔는데. 아니,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서 여러분들이 틀으면은, 바뀌면은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현실은 다르게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숙명과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성은 여러분들의 숙명입니다. 인성도 여러분들의 숙명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려고 해야지 이런 그 특성 자체를 바꾸려고 하면은 안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천성검사를 6가지를 통해서 봅니다. 6가지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별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별자리를 통해서도 보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수학의 아버지라고도 하지만 피타고라스는 입자 문명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모든 걸 전부 다 수로 얘기하고 수로 계산을 하지만 그 피타고라스는 코스모스 우주, 즉 파동의 세계를 몰랐던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나름대로 파동의 세계를 통해서 자기가 뽑아놓은 것이 피타고라스가 뽑은 이 우리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가 분류한 특성과, 그리고 세 번째는 코스모스 넘버라고 해서 이것은 중국의 황실에서만 비밀리에 전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 황실 번호는 3가지가 있는데, 처음 하나, 둘, 세 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자리는 그 사람의 숙명, 즉 정해져 있는 기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명, 즉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타난 겉모습. 저 사람은 운동선수처럼 보인다, 아, 저 사람은 사장님처럼 보인다 하는 겉모습. 이렇게 3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라이프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라이프 패턴은 여러분들의 라이프가, 저 사람은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을 때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자꾸 여기저기 옮겨다니나, 또 저 사람은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딴 집으로 가버리네, 뭐 이런 특성들, 패턴을 갖다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성공의 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쪽 방면은 여러분들이 맞고 잘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즉 잘 본다든가,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든가, 또 아니면은 또 뭐 가슴이 사랑이 부족한다든가, 이렇게 어느 한 특성을 잘 사용을 안 하는 거를 잘 사용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많은 복이 생기기 때문에 그 성공할 수 있는 길과,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 왜냐면 앞에 나타나는 특성들은 다 좋은데 에너지가 부족하면 또 사용을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강한 에너지 패턴과, 이렇게 6가지를 우리가 통해서 천성을
파악을 합니다. 그 6가지를 통해서 천성을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천성검사라고 합니다. 하늘 천자에다가 성품 성자 그리고 검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쉽게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떤 거는 짜여진 틀에 의해서 찾아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짜여진 틀에 의해서 찾아낼 것은 일일이 설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꼭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책을 사시면은 이 책은 책방에서도 팔고 또 인터넷에 육각나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은 이 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책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찾는 방법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인성이나 특성이나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성을 잘 파악해서 천성검사를 통해서 잘 파악을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유익하게 사람을 파악하는데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게 6가지를 다 하려면은 아마 한 4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일단 이 별자리와 피타고라스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코스모스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은 피타고라스 분류법까지 하면은 아마 시간이 꽉 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별자리입니다.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4가지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물에 관계되는 것. 물에 관계되는 건 뭐겠어요? 유유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용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에 관계되는 것. 불은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수용성은 없어요. 그 대신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불에 관계되는 거고, 또 바람에 관계되는 것. 바람은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떠서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바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흙에 관계되는 것, 땅에 관계되는 것. 땅처럼 내려앉아서 전부 다 바다는 들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바람처럼 날리거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4가지의 특성 가운데서 다시 3가지씩 별자리가 생겨서 결국은 12가지 별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특성을 분류를 합니다. 첫째, 물에 관계되는 것은 물고기 자리, 그 다음에 개자리, 그 다음에 전갈자리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불에 관계되는 것은 양자리, 사수자리, 사자자리라는 것이 있고, 또 바람에 관계되는 것은 물병자리, 쌍둥이자리, 천칭자리, 그리고 흙에 관계되는 것은 염소자리, 황소자리, 처녀자리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길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 자리마다 아주 독특한 특성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